2016년 새해 첫 태양을 맞이하러 동거차도 산 꼭대기에 올랐던 세월호 가족들. 세월호가 잠든 바다를 내려봤던 그 자리에 민간 잠수사 김관홍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되려 다들 회피하고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잘못한 건지. 김 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수중에서 희생자 수습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국정감사와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서 수습 현장에서 목격했던 혼선과 불합리를 증언하며 진상을 밝히는 데 힘을 써왔습니다. 수색 도중 민간 잠수사가 사망한 책임을 정부가 동료 잠수사에게 떠밀자 정부에 강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발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좀 덜 받았으면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더민주 박주민 의원의 선거 차량 운전사로 자원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외모와 달리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위로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해줬었고, 선거 때는 제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고 김관홍 잠수사의 빈소는 서울시립 서북병원에 차려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좀 착잡해지는데요. 우리 백인탁 잠사님은 김관홍 잠사님 잘 알고 계시는지요? 네, 잠수부대 같이 했습니다. 눈시울이 잠깐 좀 붉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지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고 특히 물리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이제 보상이 확실히 이렇게 언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냥 뭐 법안은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도 계속 닫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회는 저희들은 잠수하시는 분들은 사실 일부거든요. 네. 그게 하나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통화했던 분들은 저 세월호 얘기만 꺼내도 네. 좀 두렵다, 가슴이 떨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칭도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잠수병이라는 게 도대체 그 어떻게 생기는 병인지 뭐 늘 체험을 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세나 잠수병이 이제 원인은 물 속에 깊은 수심에서 오래 있고 빨리 올라왔을 때 생기는 병인데 세월호는 사실 그 세 개 조건 완벽하게 갖춘 장소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올라와서 이 챔버를 이제 감압이라는 이제 그 치료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 잠수병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이제 혈액 속에 피딱히 혈전이 생깁니다. 네네. 그럼 막히면 통증이 먼저 유발이 되고 통증이 정말 심합니다. 통증이 유발이 되고 뭐 심한 마비가 되기도 하고 더 심하면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병이죠. 네, 그렇군요. 그 잠수를 처음에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94년도에 저는 이제 부경대학교를 나왔는데 네. 동아리 활동으로 레저 다이빙을 하다가 그 뭐 강사도 하다가 이제 잠수 업체를 차리고 수중공사 업체를 차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죠. 그 수중공사 이제 업을 차리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세월호 가게 됐죠. 네. 그러면 어쨌든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생업이 됐고 그렇죠. 또 세월호 얘기 꺼내서 네. 좀 죄송한데요. 네. 세월호 구조는 어떻게 가시게 된 겁니까? 그때 뭐 사람을 지칭해도 되죠. 그때 이상진 씨라고 있어요. 상진. 네네. 제가 이제 산업잠수 쪽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상진이 형이 베테랑이시고 저하고 이제 사수인데
그 형님이 그때 집에 이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세월호를 봤거든요. 전 국민이 봤지 않습니까? 그때 당연히 마음이 불편하죠. 저희들 너무 불편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자발적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던 거고, 그죠? 그 다음 날 전화 오셔갖고 가져가더라고. 네. 물을 한 잔. 예. 드시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같이 내려갔죠. 내려가지고 네.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나고 17일 날 이제 상진이 형하고 그때 그또 형님 성함이 기억나니까 3명이 갔었죠. 내려가가지고 또 여차저차 뭐 일이 많아가지고 19일 날 이제 그 전장배에 올라갔었는데 뭐 흔한 말로 일이 막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 상진이 형이 들어가서 이제 아예 첫 번째 나왔죠. 네. 현장에 가 보니까 그 뭐 구조대도 있었지만 민간 잠수사분들 전국에서 많이 몰려 한꺼번에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자발적으로 이제 간 분들인데 몇 그렇죠. 분이나 계셨는지요? 처음에는 뭐 저하고 상진이 형 한 6, 7명 정도 있었는데 네. 그리고 조금 계속 늘었죠. 총 해가지고 1차 팀 완전히 돌아갈 때는 한 26명 정도 있었습니다. 네. 1차 때 한 13명 돌아가다가 언딘 빠지오고 그때 사람들이 이제 더 모집돼가지고 26명 만들어지고 그때 돌아가면서 이제 그게 이건 좀 어쨌든 그 인원이면 충분하고 더 이상 안 되거든요. 물일이라고 하는 게 잘 모르시는데 그때도 언론에서는 다이버를 더 투입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아무리 배가 커대도 뭐 물때도 있고 물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더 투입하다가 이제 또 다른 다이버가 사고가 났었죠. 무리하게 뭐 진행한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영상 우리가 봤지만 우리 고 김관홍 잠수사님은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고 이후에 이제 그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현장에서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다든지 이후에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간단히 소식 좀 듣고 계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랑 지칭하게 같이 했던 그 친구도 잠수하게 그만뒀고 그 친구는 물 속에서 뭐 천조각이라든지 옷 같은 걸 보면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잠수를 아예 그만두고 뭐 사심 그러니까 횟집 같은 거 한다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있고 또 다른 형들은 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을 못 하고 뭐 사회생활도 못 하고 뭐 관홍 형 같은 경우 사실 좀 그런 쪽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 어떤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 준비할 때는 그 우리 백인탁 잠수사님에게 그 당시 물속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후유증들인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걸 제가 질문드리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